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연역설원 우연도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통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21년 신축년은 2020년보다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신축년은 신이라는 금기운을 타고 온 소의 해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색상으로는 흰색을 의미하기 때문에 흰색 소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얀색 소라는 말은 매우 신성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하얀 소는 불교에서 매우 신성시하는 동물입니다. 신축년은 하얀 소의 해이며 소는 우리 농경사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하얀 소의 해이기 때문에 경사가 겹치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그리 낙관할 수 있는 그런 운은 아닙니다. 이제 신축년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나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신축년에서 신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색상으로는 흰색을 의미하고 오행으로는 금의 기운을 의미하고 계절 가을을 의미하게 됩니다. 늦은 가을, 나무도 잎이 다 떨어지고 들판에 흰서리만 가득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봄이 생기발랄함을 말하는 것이라면 여름은 생기의 왕성함을 의미하고 가을은 그 생기를 끊어내는 시기고 겨울은 생기가 없는 휴식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왕성하던 생기를 죽이고 끊어내는 것이 바로 가을의 금기운이 됩니다. 가을은 이렇게 혹독한 계절이기는 하지만 겨울이라는 휴식기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봄의 탄생을 준비하는 순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신이라는 글자는 맵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의 원래 의미는 노예의 이마에 문신을 새기는 바늘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기운에서 고생, 힘들다, 고통스럽다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신의 기운에서 금기운은 총, 칼, 낫 이러한 날카로움을 의미하는 것이며 직업으로는 경찰, 검찰, 군인, 의사 이러한 직업을 의미하게 됩니다. 불필요하고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칼의 의미지만 또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처리해야 비로소 새로운 기운과 새로운 생명이 싹 틀 수 있는 것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신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오행인 금기운이라는 것을 같이 붙여서 신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신금은 또한 씨앗을 의미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신금은 응축된 힘을 의미하며 에너지가 모여서 응축된 것은 자연의 사물로 보면 씨앗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봄의 생기발랄함과 여름의 생기왕성함을 통해서 하나의 성장이 완성되고 그 성장의 결과가 가을이라는 성숙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씨앗으로 변화한 것이 바로 신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봄에 벼이삭이 싹트고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나고 또 가을이 되어서 수확을 해서 벼의 씨앗으로 결실을 본다. 이것이 바로 신금입니다. 또 신금은 재련된 혹은 가공을 마친 완성된 금속 혹은 완성된 보석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가공이나 재련을 싫어하게 됩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불필요한 압박이나 압제를 싫어한다는 말이 됩니다. 혁명, 반항, 항거 이러한 의미로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60년 전 신축년에 박정희 정권 군사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신축년의 신금이라는 것은 색상으로는 흰색, 오행으로는 금기운, 계절로는 가을, 즉 왕성한 생기를 죽이고 끊어내는 기운입니다. 봄에 벼이삭이 싹트고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서 가을에 추수를 하고 벼의 씨앗으로 그 결실을 본다는 뜻이 되는데 벼의 입장에서는 죽음이지만 씨앗의 입장에서는 저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금은 응축된 힘 혹은 씨앗을 의미하며
에너지가 모여서 응축된 것은 자연의 산물로 씨앗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신은 맵다, 고생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글자입니다. 신의 기운에서 금기운은 총칼, 낫, 그리고 검찰, 경찰, 군인, 의사 등을 의미합니다. 신이라는 글자의 의미를 알아봤고요. 이제 축토, 축이라는 글자, 신축년의 축이라는 글자의 의미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축년의 축은 소를 의미합니다. 오행으로는 토를 의미하고 계절로는 겨울을 의미하고 1년 중에 가장 축은 양력 1월, 그리고 하루의 시간으로는 새벽 1시 반부터 새벽 3시 반까지의 가장 깊은 밤 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축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기운에 대한 마지막을 의미하게 되는데, 하나는 수기운의 마무리, 그리고 또 하나는 금기운의 마무리에 해당이 됩니다. 수기운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기운으로 2019년 기해년에 시작돼서 2020년 경자년을 거쳐 2021년 신축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며, 다른 의미로는 겨울의 기운에 해당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겨울의 기간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이 활동을 하지 못하고 휴식을 취하며 다가오는 봄을 기다리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명리학에서는 인묘지라는 말을 씁니다. 인묘라는 것은 하나의 기운이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다른 기운이 새로 시작되는 시점에 다다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축은 인묘지 중에서 금의 기운이 인묘되는 것이며, 금기운은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기운입니다. 2013년 계사년에 시작된 기운이 2017년 정유년에 그 기운의 정점을 찍게 되고, 그리고 2021년 신축년에 마무리가 되는 기운으로 한 시절의 생의 기운을 마무리시키고 다른 기운으로 이동을 시키는 그러한 기운입니다. 오행에서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부릅니다. 여름이 지나서 모든 성장이 완성되어 가을 수확을 하고 추수를 끝낸 후 하얗게 서리가 내린 들판을 의미합니다. 차가운 서리와 같은 금의 기운이 마무리되어서 다시 생명이 자랄 수 있는 봄의 기운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축이라는 글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신축년의 기운은 겨울의 기운이 마무리되고 성장을 억제하던 금의 기운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고비가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이라는 글자와 축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신이라는 글자와 축이라는 글자가 만난 신축년, 신축년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년은 하얀 소의 해고, 소는 우리 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고, 그 신성한 하얀 소의 해가 되어서 경사가 겹쳤으면 막연하게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리학으로 볼 때 그렇게 낙관할 운은 아닙니다. 기해년에 시작된 겨울의 기운이 신축년까지 이어지면서 축은 겨울 중에서 제일 추운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어려운 시기가 다 지나가지는 않았다라는 의미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은 씨앗을 의미하고 축은 차가운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차가운 땅에 심어진 씨앗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따뜻한 태양의 기운입니다. 축이라는 것은 얼어서 갈라져 있는 땅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차가운 땅에 심어져 있는 씨앗은 따뜻한 기운이 없으면 얼어 죽게 됩니다.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따뜻한 불의 기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불의 기운이 없는 차가운 축토라는 땅에는 씨앗이라는 신금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신축년은 따뜻한 불의 기운을 그리워하며 아랫목에서 추위를 피하는 한겨울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므로 씨앗을 섣불리 싹 틔우려 한다면 차가운 추위에 얼어 죽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기상조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차가운 땅에 심어진 씨앗이라서 싹이 트기 너무 어렵다라는 말은 상하관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겉으로는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전혀 화합되지 못하는 그러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신축년이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신금이라는 씨앗이 축토라는 땅에 숨어서 추운 겨울만 지나가면 그 씨앗이 싹을 틔워 큰 나무로 성장을 하게 되니까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참아내면 반드시 좋은 시절이 오게 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신축년의 기운은 3년에 걸친 겨울의 기운이 마무리되고 성장을 억제하던 8년간의 금기운이 마무리되는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고비가 되는 시기입니다. 신축년의 전반적인 국가 운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는 어떻게 풀려나갈 것인가. 신축년은 계절적으로 보면 겨울 중에서 제일 추운 시기를 의미합니다. 하루를 예로 들면 새벽 1시 반에서 새벽 3시 반, 계절로는 양력 1월, 제일 추운 시기고 하루로 보아도 제일 어두운 시기가 됩니다.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해가 뜨고 사람이 움직이는 시간이 되기까지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제 부분에서 해결책이 나타나는 시기가 아니라 해결책의 실마리가 보이는 시기다. 신이라는 글자는 씨앗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의 해결이 아닌 해결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는 시기가 됐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축년의 축이라는 글자는 얼어서 갈라진 땅을 의미합니다. 땅이 갈라지듯이 경제가 갈라지고 쪼개지게 된다. 개인의 경제에 위기가 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기존의 대인관계나 질서에도 위기가 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회사가 작은 회사 여럿으로 갈라지는 현상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현상은 사회 분열이라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경제 부분에서는 힘든 한 해가 되겠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듯이 신이라는 글자는 씨앗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발상이 나타나게 되며 그러한 아이디어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축년에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사업이나 일을 시작하면 안 되고 새로운 시각, 새로운 발상,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순간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일확천금을 달성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갈라지고 쪼개진 사회를 대상으로 새로운 일을 만든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개인의 생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대중이 원하는 것은 추위를 녹여줄 따뜻한 기운입니다. 따뜻한 기운이라는 것은 따뜻한 말과 따뜻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일을 할 때에는 따뜻함을 포함시켜야 성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추위에 얼어있는 대중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 부분은 각자 생각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성급하게 추위 속에서 고개를 내밀면 한겨울 추위와 어둠 속에서 얼어 죽게 됩니다. 심사숙고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또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경제가 풀리는 시기가 아니라 개인의 경제가 풀리고 균등해지기 위한 초석이 마련되는 시기입니다. 부동산 역시 분열의 시기가 됩니다. 신이라는 씨앗을 심어 키우기에는 축이라는 땅이 너무 차갑기 때문에 싹이 나오기 힘듭니다. 이는 부동산을 통한 이득을 취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되고 부동산 투기는 단기성 투자가 아닌 장기성을 본다면 투자가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정치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신축년에서 신이라는 글자를 지배계층이라고 볼 때 국민들은 축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구조가 산소와 수소 원자가 만나서 물이라는 분자를 이루듯이 축이라는 글자 역시 분자라고 볼 때 개, 신, 기라는 세 가지 원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글자가 됩니다. 여기서 기라는 것은
축이라는 것의 기본 성질인 흙을 의미하고 계라는 것은 그 흙 위에 얼어있는 물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리고 신은 씨앗을 의미합니다. 신축년의 신이라는 글자가 축이라는 글자 속에 있는 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는 지배계층을 단단히 뿌리내게 하는 지지층을 의미합니다. 신축년에도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현 정부의 지지 세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지지 세력을 바탕으로 정치 세력들이 새로운 방향과 모색을 시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시도들은 대부분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지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년의 축이라는 글자의 전체적인 속성은 차가운 땅입니다. 차가운 땅에 심어진 씨앗이라는 글자는 싹트기 어렵다. 즉 상하 관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겉으로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전혀 화합되지 못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들의 불만과 반감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정치 세력들의 일방통행적 일처리로 인한 불만과 갈등이 사회 분열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60년 전 신축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국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국론이 분열되고 갈라지고 쪼개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축년에 필요한 것은 따뜻한 기운입니다. 따뜻한 기운을 다른 의미로 보면 온화한 사랑과 관심이 되는 바. 정치인들은 온갖 따뜻한 말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공약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사여구를 국민들은 잘 걸러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탈을 뒤집어 쓴 늑대들이 말을 앞세워 국민을 현혹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코로나 사태 그리고 그 외의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태는 신축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2021년 신축년이 겨울의 기온이 2019, 2020, 2021 3년간의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이며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국제적인 경기 하락이 국제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신축년이라는 축이 의미하는 것은 갈라진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때 지진이나 지진의 여파로 인한 해일, 쓰나미 같은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며 세계적인 자연재해가 어느 해보다 많이 발생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제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미관계, 한중, 대북, 미중관계, 한일관계 여러 국제관계에는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2021년 신축년이 각 국가 자신들의 경제 문제가 시급한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이미 경제 위기에 몰려 있지만 아직 그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대내적인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외부로 눈을 돌리면서 국제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게 됩니다.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고 자국의 경제가 우선인 시대가 됩니다. 중국과 미국의 충돌은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신축년에 가장 필요한 따뜻한 기운, 개인의 사주에 따뜻한 기운인 병이라는 글자가 필요한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신축년의 신이라는 글자는 개인의 사주에 적용될 경우에 사주에 있는 병이라는 글자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명리학에서는 합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합해서 사라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개인의 사주에서 이러한 상황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주를 가진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북한의 김정일 사주가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김정일 사주가 만일 진짜라면 그 사주는 병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일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신축년에 화기운이 사라지기 때문에 건강에 큰 문제가 오게 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정일이 죽으면 과연 국제정세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끼치는 남한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갑자기 김정일 죽으면 우리가 좋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과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북한 김정일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복잡한 국제적 이해관계에서는 차라리 아직 그냥 살아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슷한 경우 사주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역시 겨울에 태어난 을목일간으로 시간의 병화를 지닌 사주입니다. 역시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해야 하며 정치적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지지계층의 분열과 갈라지는 현상으로 역대 최하의 지지율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2021년 신축년은 매우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신축년은 각 개인이 슬기롭게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며 따뜻하고 희망에 넘치는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사랑에 넘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마음 담아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복된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우연역설원 위원도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